네, 그다음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작은 정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재정 문제 보충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예. 양극화 해소의 첫 번째 방법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핵심입니다. 근데 일자리는 역시 경제가 항상 활발하면은 뭐 좋습니다. 경제가 항상 활력이 있도록, 경기가 활력 있게 유지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가 전부 이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경제 활성화 또는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건 뭐 대단히 하고 있으니까 그 국민들도 뭐 이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성장은 있는데 일자리는 없는 성장, 네. 고용 없는 성장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 서비스업 쪽에 직업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밖에 고용 지원 정책, 전 국민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 오늘 아침에도 덴마크 사례에 대한 언론의 소개도 있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그 이상수 장관하고도 어제 그제 만나서 이것만은 확실하게 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이런 대책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일자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대통령으로서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숫자가 갑자기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안 되는 걸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할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규직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비정규직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그 통계 있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통계가 아직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명치 않는데 뭐 이런 점은 우리 정부가 아주 뭐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부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비정규직 갑자기 줄인다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한번 넣어보자. 견딜 만큼 강제해보자. 기업이 견딜 수 있는 만큼 강제하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반드시 하게 하라. 아주 특수한 그 저임금 아닌 한 연금이라든지 그 밖에 실업급여, 고용보험에도 가입하게 하고 이런 그 차이를 줄이고 마지막에 이제 차이를 줄이는 것은 임금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임금의 차이가 참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것인데 어떤 것을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한 그 수준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로 정하려고 보면은 같다 다르다에 대해서 엄청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판례를 축적시켜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라도 줄여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줄이는 쪽으로 지금 비정규직 입법이 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쪽에서는 지금 비정규직에 관한 입법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기업의 문화가, 기업의 경영 전략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2년 되기 전에 해고해버리면 되죠. 해고해버리면 얼마든지 탈법할 수 있습니다.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하는 데 따르는 기업의 부담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맨날 그렇게 회피하는 그 부담도 있는데 기업이 장기적인 경영 전략을 가지고 경쟁력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 단기적인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기업이 여유가 좀 있어지면은 장기 전략을 가지게 되고 정규직을 많이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정규직을 해고하기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비정규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을 쓰고 싶어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해고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쪽은 이제 정규직을 쉽게 채용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제도로서 이걸 강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실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차이를 많이 줄이려고 하고 파견 근로 부분을 좀 일부 합법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뻔하게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합법 분야가 아니면은 보호도 넣지 않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합법 부분에 넣어줘야 보호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산업 부분을 불법화 해놓고 있는데, 그럼 불법이라도 보호제도는 보호제도로 넣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법의 외곽지대라고 해서 전혀 보호 안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논리의 모순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현실이니까 그대로 보호는 하고, 불법은 불법이고 보호는 보호다. 이렇게 이제 좀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만, 이 노동 부분에서도 이 비정규직 부분이 불법인 부분에는 보호를 강제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비정규직 쓰고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는데 이번 비정규직법의 가장 핵심은 처벌 규정을 넣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위법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처벌을 넣는 것이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지나친 차별을 최소한 대우를 줄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숫자를 줄이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소위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는 이런 또 다른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받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고용지원제도, 직업훈련제도, 이 부분은 올해 아주 획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적어도 우리가 돈 많이 준다고 금방 무슨 조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전문가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늘어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아주 확대해서 결국 전체의 국가제도 속에서 개별 직장의 안정성은 떨어지지만은 전체 국가 다 전체로서 사회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재정 부분에 관해서 큰 정부, 작은 정부 시비가 있는데요. 네, 그런 질문. 이 표가 가능할런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크냐 작으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전체 경제 중에서 정부 재정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의 비중이 얼마냐? 그게 크면 클수록 큰 정부죠. 큰 정부로 볼 수 있죠. 재정 문제. 지금 전체 공무원 직장인 중에서 공무원 숫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것 따라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큰 정부, 작은 정부 하는데, 우리가 정부가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면, 우리나라의 보건 간호사 공직자 한 사람당 담당 국민 숫자가 499명입니다. 일본은 136명이고요. 조금 전에 복지 공무원 나왔는데, 고용안정기관 이랬는데, 고용서비스 해주는 것인데, 한국은 고용안정 상담사 한 사람이 7,800명을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420명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사람이 420명에 대해 서비스를 해줍니다. 이 서비스 차이가 일본, 미국하고의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또 딴 거 보여주시죠. 소방관, 소방관, 이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거 아닙니까? 예, 소방관 공무원 한 사람이 국민 1,667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건 비교적 좀 낫네요. 예, 또 다른 거 주시죠. 경찰관은 뭐 또 그렇습니다. 경찰관 한 사람당 한국은 509명, 일본, 미국, 프랑스 이렇게 보시면 1인당 담당 국민 또 보시죠. 초등학교 교사 한 사람당 학생 수입니다. 예. 담당 인구? 이거 인구가 아니고 학생 수겠지. 학생 수일 겁니다.
학생수. 표시는 예. 좀 잘못됐죠? 예. 또 다른 표 없습니까? 중등교사. 교사 1인당 학생 수입니다. 예. 또 다음 보시죠.